육군사관학교 내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뿐만 아니고 각계에서 연일 이 문제로 논쟁이 붙고 있는데요. 이번 앵커의 픽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이 육사뿐만 아니고 국방부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도 뭐 이전하겠다, 뭐 검토하겠다 했는데 뭐 이거는 결론이 좀 났어요? 아직 안 났습니다. 뭐 육산의 흉상은 옮기고 국방부에 있는 건 그대로 두는 뭐 투트랙 전략 이런 여러 안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요 오늘 오전에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네. 이 국회 예결위에 나와서 한 국회의원이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맞다. 이것이 정부의 생각이 맞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네. 여기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육사에서 이 사관학교 정체성에 맞도록 교내에 있는 기념물을 옮기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또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가 이 문제 관련 언급했는데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공개 국무회의 자리에서 언급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전임 정부가 왜 예산을 들여서 육사에다가 이 흉상을 설치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독립기념관으로 아예 옮겨서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이게 맞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런 언론 보도 완전히 부인하면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다라고 하면 어떤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개인적인 입장은 일부러 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방부에서는요, 이 문제로요, 국방부 대변인하고 출입 기자들 사이에 설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우리 군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 수 있으면 굳이 뭐 외부의 학계나 또는 이런 협의는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있던 독립군을 물살시켰던 자유시 참변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음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써놨던데 그 판단 근거가 좀 궁금합니다. 알려진 군 내외의 자료 또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자유시 참변에 자신이 가담했다라는 내용을 소련에 말을 했다 이 자료를 확보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문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 그랬다는 거는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서 우리 독립군을 살해하는 데 가담했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잘못 드린 것 같고. 장인찬 최고위원, 이 논란이 며칠 전에 또 있었어요. 이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한 명 이거 바꾸는 거 검토하느냐 이거 놓고서 또 기자들하고 검토하네 만에 그럼 검토를 검토하는 거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면 뭐냐 막 이런 또 설전이 있었는데 지금 자유시 참변 갖고도 설전이 있었고 국방부 대변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이게? 그러니까 자유시 참변 관련해서는 홍범도 장군의 과가 분명히 있죠. 본인이 직접적으로 우리 무장 독립군들을 학살하는 데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자유시 참변 현장에 홍범도 장군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고 네. 그들은 레닌과 소련 정권의 무장 해제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인 다음 이후 소련군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자유시 참변에서 살아남은 독립군 김오남 독립군과 김창수 독립군이 네. 후에 홍범도 장군을 죽이려고 했어요. 책임이 없었다면 그 참변에서 살아남은 또 다른 우리 독립군 2명이 왜 홍범도 장군에게 적의를 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역사적 사실을 차치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공적까지 다 폄훼하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뭐 파묘하자는 민주당처럼 그렇게 극단적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독립운동의 공적으로서 훈장 받은 것, 네. 해군함의 명칭이 붙은 것, 이것 다 인정합니다. 다만 북한이라는 주적을 상대로 싸워야 될 우리 군인들을 양성하는 육사에서 생도들의 롤모델이 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다 기리기 좋은 장소, 적절한 장소인 독립기념관에서 그 흉상을 두고 기리는 게 홍범도 장군의 일생을 돌아봤을 때 그 취지와도 부합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걸 마치 다 혼재해서 뭐 역사적 과가 있으니까 육사에서 이제 기리지 않으니까 홍범도 장군 독립운동 공적마저도 다 무시하겠다는 거냐. 이런 질문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짧게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 레닌의 공산주의와 스탈린의 공산주의는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이야기 들으면 진짜 공산주의자들이 화낼 거라고 러시아에 정통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레닌과 스탈린의 세부 노선이 어느 정도 달랐는지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홍범도 장군이 충성을 맹세했던 레닌의 소련군이 우리나라 무장 독립군들을 수백 명 이상 학살했어요. 그리고 청산리 대첩의 영웅인 김자진 장군과 이범석 장군은 홍범도 장군이 찬성했던 그 무장 해제에 동의하지 않고 만주로 돌아갔거든요. 네.
그리고 그 자유시 참변 이후에 대한민국 독립군의 무장투쟁 역사의 대가 거의 끊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과까지도 저희가 직시하고 그러나 공적이 있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독립운동가로서 기리지 않는 말이 뭐 그렇게 싸울 일이고 문제가 되고 이념적인 일인지는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정치권은요, 저희가 얼마 전에 좀 다뤘었죠. 이 정율성 공원 이어서 이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해서 이념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국방부 입장이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여당이니까 정부 입장을 존중하면서 또 국민들 여론을 잘 수렴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훈장을 수여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해군의 홍범도함을 명명해서 홍범도 장군을 기리고자 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이념 전쟁을 선동하기 위해서 독립전쟁 영웅을 부관 참시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설전부 위원장, 지금 이재명 대표 홍범도 장군 묘역 찾은 거 봤는데 이게 원래는 예정된 일정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가 이제 1박 2일 워크숍 끝난 바로 그날이었는데 바로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찾았어요. 이거는 어떤 의도가 좀 있는 겁니까? 아마 오늘 최고위를 지금 현장 최고위를 목포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네네. 아마 원주에서 끝나고 가시는 길에 저는 뭐 중간에 대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가신 거라 생각하고 또 전 잘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이제 지금 홍범도 장군께서 지하에서 얼마나 울고 계시겠습니까? 통곡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아까 장해찬 최고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학계의 정설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그 당시에 레닌에게 보고를 했다는 문서도 어떤 이러한 자유시 참변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책임을 묻거나 그런 내용이었었지 이러한 뭐 대책을 마련하는 거였지 그 어떤 보고를 했다라는 그런 문서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의 논쟁이 있습니다만 홍범도 장군은 자유시 참변과 관계가 없다는 게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당연히 지금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묘역을 다시 다녀오셔가지고 당연히 저는 참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의 어떤 아까 저는 장해찬 최고의 마지막 멘트가 상당히 귀에 남는데 이것이 지금 이념적인 논란거리를 해야 되는 일인가요? 근데 던진 게 정부 여당이지 않습니까? 국방부와 육사가 지금 한 것인지 대통령께서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이 시기에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 이념적인 논쟁 속에서 그것도 독립군이셨던 홍범도 장군에 대한 논쟁까지 이것이 번져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백선엽 장군에 대한 흉상을 세우고 싶으시면 그냥 옆에다 하나 더 세우면 안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과가 다 있죠.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백선엽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친일 행적이 있었다는 것도 있고 지금 6.25 때 공적을 세우신 것도 분명하고 네.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정확한 기재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굳이 있는 어떤 홍범도 장군의 그 흉상까지 옮겨가면서까지 꼭 넣을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것이 전 정부에 의해서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부라는 게 대한민국 정부라는 게 보수 정부도 있고 진보 정부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만약에 진보 정부 민주당 정부가 바뀐다면 이거에 대해서 또 이거 옮기네 만에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왜 굳이 또 하셔야 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김지진 변호사는 지금 설주한 부위원장이 이 시기에 왜라는 표현을 썼는데 김지진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이 시기에 왜 그리고 이게 어쨌든 얘기 나오면서 전 정부, 지난 정부, 현 정부 이게 다 연결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보세요? 네, 저는 이게 정부의 어떤 변화, 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어떤 새로운 잣대를 들이댄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맞지 않다고 봐요. 정권 간의 싸움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건 맞지 않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확한 기준. 누구를 기릴 것이고 그걸 네. 기릴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은 무엇인지 이걸 정하는 게 중요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까 대통령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린다 하면 전범을 기준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한국 전쟁의 어떤
전범을 기준으로 전범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지금 정일성 논쟁하고 이제 홍범도 논쟁을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정일성이나 홍범도나 두 분 다 어쨌든 뭐 독립운동 하신 부분하고 뭐 공산당 활동을 하신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통점입니다. 근데 차이점을 찾자면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43년도에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뭐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한국 전쟁하고는 좀 무관한 이런 분이세요. 하고 반면 정일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해서 심지어 서울까지 내려와서 그리고 문화재까지 낙탈한 일종의 이제 전범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한국 전쟁이라는 거를 좀 특별하게 다뤄야 되는 게 한국 전쟁이라는 우리 역사적인 어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계속해서 어떤 공산주의나 이런 거에서 좀 더 저희가 민감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어떤 기준 하에 또 기릴 부분과 안 기릴 부분을 따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권의 어떤 차이에 따라서 각자 이제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고 역사적으로 딱 기준을 세워놓고 어떤 부분은 기리고 어떤 부분은 기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정권에 따라서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글쎄요. 이거하고 또 맥락이 같은지 모르겠는데 육군사관학교 홈페이지에 5년 전에 없어졌던 고 백선엽 장군 웹툰이 또 등장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백선엽 장군을 주인공으로 한 이제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이런 웹툰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제 육사 홈페이지에 게재가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모 일간지에서 이전에 이제 백선엽 장군께서 살아계실 때 일종의 이제 회고록 형식으로 특히 이제 한국 전쟁 관련된 그 백선엽 장군의 이제 활약상을 정리해 놓은 그런 회고록을 이제 만화로 만든 건데 이게 이제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친일 인사 배제와 관련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5년 5개월 만에 이제 육사 홈페이지에 이 웹툰이 이제 다시 게재가 된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 또 이제 지난 25일은 그 육사 홈페이지에 이 만화가 다시 등재했는데 25일은 이제 백 장군의 어떤 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공교로운 면도 있는데 관련해서 육사가 이제 정권이 바뀌자 백선엽 장군의 어떤 전쟁 영웅 명모를 부각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육사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고 2018년도 당시 이 만화를 삭제한 이유는 당시에 이제 홈페이지의 어떤 구성 그리고 홈페이지의 어떤 뭐 용량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만화를 일시적으로 삭제했던 거고 이제 좀 홈페이지가 개편되고 어떤 용량도 좀 늘리고 한 상황에서 그냥 다시 올린 것뿐이지 어떤 시기적으로 이게 단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좀 더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 관련해서 두 분 의견 짧게 듣고 마무리 좀 해볼게요. 어쨌든 육사에서는 그동안 서버 용량 우리가 이거 늘렸기 때문에 이제 요거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근데 일각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 시각들 많거든요. 자, 고 백선엽 장군의 웹툰이 5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최근에 일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이 있다 없다. 장희찬 최고위원 어떻게 보세요? 뭐 직접적인 관련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뭐 친일과 관련된 과를 부각시켜서 6.25 한국 전쟁의 영웅들을 배척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영웅이 백선엽 장군이고요. 대한민국은 북한과 그 뒤에 중공군 소련의 침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기에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고 우리가 지금의 번영을 누리게 된 국가라는 점을 기여해 보면 다른 모든 역사적 공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6.25 한국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첫 번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첫 번째 기준을 중심에 놓고 육사가 뒤늦게라도 정상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 설주한 부위원장은 어떠세요, 의견이? 지금까지 정상화 됐었어요. 정상이었는데 지금 논란을 일으킨 건 저는 정부 여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그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과거 2018년도에 명예 졸업장도 수여를 했었어요. 육사에서. 그랬었나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왜 다 이렇게 지금에 와서 이렇게 부정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의 뭐 백선엽 장군에 대한 어떤 웹툰 뭐 등재가 다시 어떤 의미는 있겠죠. 지금 다들 추측하는 것이 홍 장군에 대한 흉상을 옮기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백선엽 장군의 흉상을 넣으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을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현실이 될지 안 될지. 아니 저는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 네. 아니 하시면 되죠. 그게 뭐 아니 공과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굳이 있는 걸 빼서 옮긴 다음에 거기에 넣을 필요까지 있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짚어봤습니다.